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인중개사법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아까도 잠깐 염려스러운 말씀을 뭐를 드렸냐면 이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민법도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지 않습니다. 아직 개론도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해놔야 조금 있으면 민법 공부하고 개론 공부하고 이거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여기에 매도가 있고 여기에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가 있어요. 자, 요 밑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전체의 그림을 요쪽하고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여기 있는 행정벌의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 징역을 시죠. 형벌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 나쁜 짓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 나쁜 짓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구별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행정질서벌하고 돼 있어. 행정질서벌은 뒤에 있는 글자를 다 보면 여기 뭐가 되냐면 뒤에 다 과태료. 그럼 이건 과태료라고. 그러면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 그럼 어쨌든 과태료를 받는 건데 위에 있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단순 비교하면 누구가 더 무거운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다시 500만 원과 100만 원인데 뭐가 더 무거운 거예요? 500만 원. 그럼 이 100만 원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럼 약한 거라서 우리 이따가 들어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받는 게 이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와는 별개로 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처분을 내는 걸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행정처분을. 자, 그러면 행정처분은 앞에 있는 글자에 앞에 있는 글자 행정처분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눠져요? 취소와 정지. 그럼 여기서 또 단순 비교를 해보면 취소가 무거운 거예요? 정지가 무거운 거예요? 취소. 그러면 취소에 가보면 취소는 다시 세 개로 나눠져. 등록 취소. 죄송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근데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앞에 딱 붙어 있잖아. 누구만 해당이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그럼 야는 개업공인중개사랑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야들 둘이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가보는 거예요. 행정처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자격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있어야 자격이 취소돼요? 자격증.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 취소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받아요? 개업한 사람. 그럼 개업한 사람이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해서 하여야 한다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와 뭐였어요? 자격 취소와 절취. 그럼 야는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야는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단순 비교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지로 가봐요. 자, 정지에 가니까 정지는 다시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근데 여기 있는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해가 되죠? 여기 있는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놓고 본다면 제일 센 게 뭐냐면 자격 취소. 그다음 뭐예요? 등록 취소. 그다음 뭐가 돼요? 업무 정지. 그러면 소공을 놓고 봐요. 자, 소공을 놓고 보면 소공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돼요? 자격 취소. 그다음에 중간에 건 없어. 등록 취소는 없어요. 등록한 적이 없으니까. 야는 뭘로 와야 돼요? 자격 정지.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확한 논리에서 움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중개보조원을 봐요. 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죠? 그러면 자격 취소가 없는 거예요. 야는 등록한 적이 없으니까 등록 취소가 없는 거예요. 야는 업무 정지도 없는 거예요. 자격 정지도 없는 거예요. 왜?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고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아? 개업 공인만.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박스에 위에 있는 박스를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박스. 자, 위에 있는 박스. 개업 공인중개사. 자, 지금 누구만 물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교수님 금방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되잖아요. 그랬는데 요거는 뒤로 한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이 뭐와 뭘로 나눠져요? 등록 취소와 뭐 업무 정지. 이제 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록 취소는 다시 뭘로 나눠져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기속이라고 하는 거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면 하여야 한다. 자, 그 밑에 가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에가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취소를 하기 전에 무슨 절차? 청문. 이해되나요? 요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거기에 협회 다음 달 요거는 살짝 빼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처분 효과예요.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결격 사유에 나와요. 등록 취소 플러스 몇 년이에요? 3년. 그 3년이라고. 그럼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처분권자 누구라고 돼 있어? 등록관청.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 있는 등록 취소를 누구가 시킨다라고요? 등록 취소를 누가 시켜? 이게 어려워? 등록 취소를 누가 시켜? 등록관청. 왜 등록관청이 시켜? 그러니까 요 말을 대답을 잘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설 등록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등록관청. 그럼 준 사람이 취소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 오늘 커피를 한 잔 줬어. 실제는 안 줬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달라고 하면 내가 달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준 사람이 달라고 해야지. 이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살펴봤느냐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로 나누는데 업무 정지는 빼고 등록 취소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이건 나중에 가면 어떤 글이 나오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웠을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빠져있어. 사전 절차는 청문 그랬고, 자, 여기에 사후 절차에 가보면 등록이 취소됐어. 자, 이제 이건 여러분들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등이라고 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했다.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등록관청에. 며칠 이내? 7일. 7일. 반납 며칠? 7일.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가혹한 질문을 드린다는 전제를 깎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7일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와, 대단한. 이거 이러다가 나 3월달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잘 알았어. 자,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부터 며칠이에요? 7일. 자, 반납은 등록이 취소된 며칠? 7일.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이따가 나올 얘기인데 살짝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남한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빌려주는 배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배워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우리가 이걸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양도도 빌려주는 거, 대여도 빌려주는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빌려줄 게 뭐 있어요? 자격증. 한 개 더. 지금 사무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센 거.
자격증이 나왔으면 증이 나와야지. 등록증. 자, 봐요.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줬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조금 잘못해서 많이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했어요. 이 자격증을 빌려주면 이게 뭐가 되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논리상 등록증을 빌려줬다가 잡히면 등록이 취소돼. 자, 이제 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커피 줬죠? 우리 선생님 결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재예요, 교재. 자, 커피를 줬죠? 마음에 안 들면 뺏어오면 내가 뺏어오죠. 자격증 누가 줬어요, 여러분한테? 아, 자격증 누구가 여러분 자격증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 아, 이거 우리 열심히 공부 안 했는갑다. 자격증은 누가 주느냐면 누가 줄까? 아, 요걸 빠뜨리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요, 제가 일부러 답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답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격증을 누가 줘요? 자격증을 누가 줘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책이 워낙 이게 책이 이게 뭐 적어서 어디에 있는지 글자가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교재를 어디를 가보느냐면 14쪽이에요. 14쪽. 이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절해요. 조금 봐. 우리 교재 14쪽에 1번 시험 시행 기관의장.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장 누구예요? 시도지사.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일부러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 이거는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시도지사예요. 맞아요. 자,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요? 통밥 잘 때린 거예요. 똑같이 7일이에요. 자, 그럼 봐요. 등록증을 양도해도 잡히면 뭐가 되면 등록이 취소가 돼. 절대적인 등록 취소예요. 자,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등록관청.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요? 7일. 이걸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럼 오늘 유인물로 가야지. 오늘 유인물에 가야지. 오늘 유인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봐. 무슨 글자가 나와요? 반납이 몇 번 나와? 2번. 그러니까 이 반납이 2번 있으니까 반납을 해야지. 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이 공부는 너무 중요한 공부예요.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다가 잡히면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봐. 뭘로 시작해? 양이 뭐야? 양이 2번 나오잖아. 그 양이잖아. 하나는 뭐 자격증 양도돼요. 하나는 등록증 양도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면 감탄을 해요. 왜? 이게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씨를 보면 어렵지만 이런 수업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다 일로 왔느냐 하면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씨도 환하게 적어줬다, 그죠? 안 보이는 사람 없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에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며칠이에요? 7일. 누구한테? 등록관청.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되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유인물로 와서 처분 효과는 3년간의 결격 사유는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등록 취소만큼 나쁜 짓이 아니고 아주 미미한 잘못이에요. 미미한 잘못. 조금 잘못하면 뭘 받냐면 업무정지. 자, 근데 업무정지는 밑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재량. 왜 재량이라 그래?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야? 왜 할 수 있다라고 공부하자 그랬어? 하여야 한다가 몇 개밖에 없어. 2개. 2개 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해야만이 시험을. 이해됐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통과. 그쵸? 이런 얘기. 자, 그 밑에 가요. 자, 사전 절차. 취소는 뭘 해야 돼요? 청문.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의견 제출. 자, 그 밑에 가니까 뭔 단어가 나오냐면 소멸시효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 자,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이 2019년 12월 몇? 2019년 12월 10일. 자, 요게 1년 전 2018년 12월 9일. 또 1년 전 2017년 12월 9일. 여기가 2016년 12월 9일이에요. 자, 요날 이게 여러분들 여기 개설 등록을 요날 했어요. 요날 2016년 12월 9일 날 뭐를 했느냐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냐면 1년 지났어요. 제가 여기 1년이라고 그린 거예요. 요 1년 지났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가 2년째 되는 날이야. 2년 지났어. 어제가 몇 년이냐면 3년이야. 오늘 등록관청에서 뭐를 나왔냐면 지도감독을 나왔어요. 지도감독을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미미한 잘못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다른 전제조건 깔지 말고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 거래계약서 몇 년이요? 5년.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뭘 해야 돼요? 5글자. 서명 및 날인. 근데 그게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또는 날인을 했네. 그럼 올 지도감독을 나와서 여러분에게 5년치 서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1년치를 살펴봐도 아무 잘못이 없어. 2년치를 봐도 잘못한 게 없어. 3년치를 봤는데 딱 요 날짜에 계약서가 5장이 나오는 거야. 그날 계약서를 많이 썼나 봐. 근데 거기에 서명 및 날인이 돼야 되는데 도장이 뭐 잘못됐거나 어쨌든 뭔가가 잘못됐어. 그럼 무슨 처벌을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는. 이게 업무 정지 사유인데 우리가 잘못한 거는 3년하고 며칠 지났어요? 하루. 이랬을 때는 처분을 할 수가 없다가 뭐냐면 소멸시효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행정처분 중에서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면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소멸시효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업무정지. 그러면 3년하고 하루 전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나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나 이런 게 잡히면 처분을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소멸시효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업무정지. 몇 년? 3년. 업무정지 3년이에요.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처분 효과예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결격사유 9번 10번에 나오는 거야.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누구가 내려요? 등록관청. 자, 두 번째 칸으로 왔어요. 자, 두 번째 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오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자격 취소가 나와요. 이 자격 취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사원님은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전부 해당이 되어요. 이런 거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가 된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없죠? 왜 하여야 한다예요?
내가 아까 대답 그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여야 한다가 몇 개? 2개. 그럼 그 2개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자격 취소 사유 중에 여러분들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자격 취소 사유 중에 아는 거. 답은 칠판에 있거든. 그러니까 요게 자격증 양도돼야만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죠?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격 취소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청문. 청문은 왜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청문. 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 맞죠?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럼 그 밑에 내려와서 자격증 반납 며칠? 7일. 누구한테? 시도지사지. 자격증은 시도지사라고. 시도지사. 자, 근데 그 밑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글자가 하나가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를 하라 그래요. 요건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관청이 나오고 시도지사가 나오고 이 마지막에 국장이 나오는데 이 행정처분에서 국장한테 보고하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자격 취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울산광역시장 이름으로 받았어요. 어쨌든 울산광역시장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을 취소하면 나는 국장한테 자격증을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며칠? 5일. 5일이에요. 5일.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시험을 칠 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종사도 못해요. 종사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격사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요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공인중개사에 가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자격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그러냐면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럼 요걸 구별해 볼게요. 자, 이거 구별하는 것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 하면 안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자고. 옛날에 10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 거. 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자격증을 누구가 교부했냐면 울산광역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준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교부한 시도지사.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울산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울산광역시장은 누구도 되느냐 하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도 되어요. 요게 이해되시나요? 준 사람도 울산광역시장. 지금 근무도 누가 하고 있어요? 울산시에 하고 있으니까 울산광역시.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자격 취소를 누구가 하냐면 누구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울산광역시. 그냥 이거는 시도지사예요. 이건 시도지사인데, 자, 요 사람이 울산광역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갖고 울산시에서만 중개업을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냐고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죠. 어디 가서 할까? 서울. 서울 가서 할게요. 어디 가서 해? 아, 그럼 핫하니까 그럼 부산으로 가자. 그러면 좋아요. 그럼 부산으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부산광역시장은 뭐가 되느냐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소 소유 시도지사. 자, 근데 야가 부산에서 요걸 하다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도지사가 2명이잖아. 울산광역시장도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는 사무소 소유지 시도지사. 이게 달랐을 때는 자격 취소는 누구가 한다고 우리가 금방 봤냐면 교부한 시도지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가 할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장. 이거예요. 그냥 이 둘이가 똑같을 때는 그냥 시도지사고 달랐을 때는 뭐가 되면 교부한 시도지사.
요런 차이예요. 요런 차이. 요거는 미미한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그냥 시도지사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느낌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따지면 부산광역시장은 자격 취소를 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문회 절차까지를 다 거쳐서 울산광역시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자격 취소는 누구가 하느냐면 울산광역시장. 그럼 이게 교부한시도지사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전체를 해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을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하기 전에 무슨 절차? 청문회 절차. 자격이 취소되면 며칠 이내에 반납? 7일 이내에 반납. 이것도 정확하게는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며칠이에요? 5일.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를 해주면 돼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종사도 못하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도 못 쳐. 자, 그럼 자격 취소를 공부했어요. 그럼 우측으로 가서 이번엔 뭐냐면 자격 정지. 자, 이 자격 정지 하면 오로지 누구하고 놀아요? 소공. 그렇죠? 소공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 자격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요?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두 개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요. 청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청문을 언제만 해요? 취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결격사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격정지 처분도 누구가 내리냐면 시도지사인데, 이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가 달랐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은 누구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예요. 자,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잘 한번 봐봐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국장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여기에 뭐라고 적었어요? 할 수 있다. 또 똑같이 묻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할 수 있다야? 두 개 아니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2개 자격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 빼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면 부, 운, 정, 해, 일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가봐요. 자, 지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재량 취소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청문. 이유는 뭐냐면 취소니까. 그럼 요걸 누구가 해요? 국장. 그럼 여기 있잖아. 국장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큰 그림을 공부한 거예요. 큰 그림.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봐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47쪽. 자, 47쪽. 자, 47쪽에 01번의 행정처분, 행정제재로서의 행정처분, 양갈래 1번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고유 전속적 권리다. 별 의미 없고, 자, 그 다음에 동일 행정범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뭐 할 수 있다고? 병과. 지금 요 병과가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행정형벌도 내리고 행정처분도 내리는 걸 뭐라고? 병과. 요거 설명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별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처분의 종류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누어준 유인물과 여기 있는 요거는 뭐만 다르냐 하면 뭐 방향만 다르다고 보면 돼요. 방향만. 서술에 있는 방향만 가로 세로만 달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나눠준 유인물이 훨씬 더 좋아요. 요 유인물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돼요. 요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3번의 소멸시효, 행정처분의 시효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오로지 뭐만 된다고? 업무정지. 나머지 행정처분은 시효 규정이 어떻게 해요?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나오면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업무정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공부를 할 텐데 순서만 잠깐 바꾸어서
48쪽을 먼저 갈게요. 48쪽. 자, 48쪽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자격 취소. 그 다음 우측에 뭐가 보여요? 자격 정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어요. 믿어서 이 책을 무시를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쪽에 있는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를 배운다 그랬어요? 자격 취소. 자, 그래서 자격 취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격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너무 제 혼자 하면 싫어할 거니까 책을 한번 보고 무슨 글자인지 한번 보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거기에 가서 자격 취소 동그라미 1번. 아유, 동그라미 기억. 죄송해요. 동그라미 기억.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그냥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 제가 일단 물을 때 대답만 잘하면 돼요. 48쪽 48쪽의 두 번째 박스의 좌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럼 여러분들 그냥 상상하면 돼. 이거 부정한 방법이 뭐냐고 묻진 않아요. 그럼 이 부정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유출됐어.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다 잡혀갔어. 자격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사유 묻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는 것이 뽀록 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 자격 정지 처분을. 자, 그럼 뭐냐면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야가 뭐를 받았느냐면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격 정지를 받았으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일해야 돼,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근데 야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하다 잡혔어. 자격 정지보다 더 센 거 줘야 되겠죠? 예. 소공은 자격 정지보다 센 게 뭐밖에 없냐면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거예요. 쉬운 말로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빌려준 건 자격증 빌려준 게 아니라 자격증 걸어놓고 자기는 안 나가고 다른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양도대여예요. 자, 무엇을 양도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자격증. 자, 그 다음에 리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에 선고. 자, 2번 밑줄. 2번 밑줄. 징역형 밑줄. 자, 징역은 이게 징역이에요. 이게 징역. 징역. 무슨 법을 위반해서? 이 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돼요. 근데 이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법과 이 법이 아닌 구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사유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외우느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자격 취소 사유를 뭐라고 외운다고? 양대부정징. 여러분 그 유인물에 가면 양대부정징 그대로 적혀져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책을 봤단 말이에요. 책을 봤는데 요거는 양도, 요거는 대예요. 그럼 요거는 결국 뭐냐면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다가 잡히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붙자는 뭐겠어요? 부정한 방법. 오,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이에요. 자, 요 정은 정확하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하다가 잡히거나 이중 소속을 하다 잡혀도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 징은 뭐예요? 징역형. 무슨 법? 이 법. 아주 간단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 박스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러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1, 2월 달에도 똑같이 수업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 그죠? 자격 취소는 뭐라고? 양대부정지. 안 따라하면 안 돼. 안 따라하면 돼.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외워져. 안 외워져. 딴 생각한다니까. 자격 취소사회 다 같이 시작. 양대부정지. 이게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그렇죠? 양도 돼요. 부정을 찡하게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조금만 과장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대를 뭐냐면 당대라 그래요. 당대. 당대 최고의 권위자 이런 얘기죠. 양대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 자식이 양대야. 그러면 양대에 걸쳐서 부정을 찡하게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못 외운다고? 말도 안 돼. 그렇죠? 자, 뭐라고 외운다고? 양대부정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건 안 적을 거예요. 자,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시도지사, 정확하게는 교무한 시도지사.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며칠? 7일. 7일. 그렇죠? 자,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의 결격사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시험도 못 치고 종사도 못해. 이게 그냥 자격 취소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여기는 요 이 법과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은 구별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아니면 전부 뭐가 돼요? 다른 법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그 좌측으로 가요. 그 우측. 뭐가 보여요? 자격 정지. 자, 그러면 자, 그래도 기념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자격 취소는 우리가 뭐라고 외운다고요? 다 같이 시작. 양대부정지. 자, 요번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자격 정지를 외워요. 자, 자격 정지를 외우는데, 자, 이 자격 정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요번에는 제가 책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일부러 안 쳤어요. 양대부정직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는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찾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요번에 책을 안 보고, 자, 진짜로 책 보지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책 보지 말고, 두 번째는 자격 정지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고요. 제발 책 보면 안 돼요. 책 보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자격 정지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제가 약자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몇 개라도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이, 인, 설, 개, 금요. 외우기 얼마나 쉬워. 인을 설설 개게끔 만드네. 자, 그냥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이, 인, 설, 개, 금. 자, 이자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 이자는 다 그 이자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자가 뭘까? 자, 봐요. 자, 일단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우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현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답은 없어요. 우리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순서대로 가자고. 이중등록은 누가 해당돼? 소공 안 되지. 맞죠? 이중사무소 누가 갖고 있어? 그럼 소공 안 되지. 이중소속은 소공해야 되지.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중소속이에요. 느낌 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인자로 시작하는 거 배운 단어 중에 인자. 그러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사 안 한다고 벌 줄까? 인장. 그럼 여기에 있는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뭘 받냐면 자격정지. 설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 있을까? 설자, 설. 그래요, 확인설. 여기에 있는 건 두 개다.
이게 관련된 거라는 거야. 여기에 관련된 거라는 거야. 그럼 요 위에 거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자격 정지 사유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설은 뭐겠어요? 설. 또 하나가 소고기하고 관련 있는 게 있어. 그렇죠. 이거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 자, 그럼 똑같은 자로 계자가 나오는 걸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계약서.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요게 뭐냐면 요게 이중 계약서. 그럼 우리가 요거 순서대로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 계약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뭐라고? 금지행. 자, 그러면 금지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금지행위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금지행위. 그러니까 눈이 이쪽으로 가든지 외우든지 금, 매매, 협조, 증직, 쌍두, 부당, 단체, 방해인데 방해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가 얼마나 이 많은 시험 문제를 낼 때 요 내용은 원문을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금지행위는 금지행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10개 중에 하나를 여기 갖다 대입시키면 이 10개가 뭐라고요? 금지. 그래서 뭐가 된다고? 자격정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격정지 사유 다 같이 시작. 이인 설 개 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양대부정징 이인 설 개 금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한테 수업을 들은 여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거 외워서 시험에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믿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따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봤어요. 자, 근데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